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 것도 한 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전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달 후의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모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었습니다. 6개월이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했던 공무원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새 정부는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을 하려 들겠지요. 국회를 통과해야 될 법안, 예산안, 민생법안, 안보법안 등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선거 후 곧바로 정부 구성이 이루어지다 보니 청문회 등 인사검증도 거쳐야 할 겁니다. 모든 게 골든타임 안에 벌어질 것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관계, 그보다 더 어쩌면 일본의 역할도 궁금합니다. 일본은 두 나라를 화해시킬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틈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경제를 도둑질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떤 외교 정책을 가져가야 할까요? 대통령이 이 모든 정치, 경제,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넉넉히 참모와 토론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곧바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질까요? 한 정책이 단순히 한 부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 10위의 경제권이다 보니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겠지요. 가능할까요? 태극기와 촛불의 갈등은 앙금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앞다투어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예측이 틀리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상당히 추격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연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도 양강구도로 지금 계속 이 대선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수 쪽 입장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를 도왔던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 문재인 후보의 통합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난 다음에 어떤 입장으로 지금 민주당은 선거를 임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통합선대위 대변인 맡으셨는데, 그죠? 근데 이게 약간, 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혼선들이 있어요. 어떤 혼선요? 오늘, 제가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 제안을 받았던 거는, 네. 이제 대변인단의 역할이었고요. 예. 오늘 근데 또 당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미디어 본부의 부본부장으로.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네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디어 본부의 부본부장이라는 건 또 뭘 하는 건데요? 대변인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죠. 예, 예. 많이 다르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제 의견이 잘 반영되거나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서. 네. 어떻게 된 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 안에 많은 혼란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걱정은. 예. 이런 벌써 오후 석간신문에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당 내홍 이렇게 제목이 나가는 거 아주 안 좋은데 당 안에서 지금 걱정이네요. 네. 이런 문제 이번 주말 넘기지 않고 예. 빨리 수습해 나갈 수 있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선대위원장 산하에 여러 가지 특보단과 비서실 고문단 내용을 쭉 살펴보니 거의 대통령 조직에 버금가는 그런 조직인데, 야, 이 한 자리 차지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박용진 의원은 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니까는 이원주 의원 탈당이 추가 탈당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박영선 의원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일단 박영선 의원이 오늘 언론에서 네. 탈당할 거다라고 하는 탈당설 기사가 돼서 예. 그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예. 당 안에서 탈당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개개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사실은 네.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안팎의 이런 예측들이 있었으나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있어왔거든요. 예. 저만하더라도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방심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세론의 최대의 적은 바로 대세론이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예.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이 예. 그게 불행하게도 맞고 있죠. 그래서 여러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이제 있는데요. 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네. 통합하고 화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예. 그래서 선대위 구성이나 이런 문제가 예. 내홍이 아니라 예. 그야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일 중심의 예. 이런 그 선거대책위원회 그리고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예. 모습을 띄어서 발표가 되고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2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화합 통합을 말씀하시니까 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은 이 봉합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네. 왜냐 그러면 지금 문 후보는 어제 김태영 박사 이야기인가요? 심리학 하시는, 심리 공부하시는 분 말씀이 억지로 떠밀려서 나온 분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양면 그래요? 발언을 하셔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또 설화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앞서 그 심리학 하신다는 예. 김 박사님 말씀은 예. 이제는 좀 많이 변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는 혹시 본인이 스스로 나는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됐던 후보였다라고 예. 밝힌 바가 있지만요. 예. 지금은 준비도 되어 있고 예. 또 의지도 분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승리에 목말라 있는 모습은 분명한데요. 네. 그러니까 양념 발언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거 사실은 문자 폭탄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러시죠. 그런데 그 문자 폭탄에 대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 박용진이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 당연하게도 우리 헌법이 있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예.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거를 국민들 앞에 펼쳐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역할과 네.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예. 문자 폭탄을 받아요.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를 흔드냐 왜. 그게 예. 왜 문재인 후보를 흔드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개헌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죠. 그거 나중에 그거는- 박용진 네. 의원께서 그거 국회 입법을 좀 해주세요. 이 실명제로 이 트윗이나 댓글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요? 지지자들이나 비판자들이 자기 예. 견해를 밝히는 건 인터넷에서의 실명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여기 문자를 보내는 거는 떳떳하게. 지금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가동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문자도 본인의 자기 핸드폰 번호로 보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비판자나 지지자가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정치 리더들의 태도가 네. 이게 이제 위로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아니면 네. 일을 더 벌리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네. 혹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태도로 보이는 것이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예. 정말 중요한 건 정치 리더 지도자들의 예. 태도의 자세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이현주 의원의 탈당 사태처럼 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탈당 사태가 한 20명 정도 나오기 시작해서 국민의당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이게 대세로는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가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안희정 지사의 캠프 전략기획 실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통합과 화합 말씀하셨으니까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표들을 우리 박용진 대변인과 같은 분들이 좀 끌어당겨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두 번째 과제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그 당을 떠나는 의원들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내부 단결의 이런 과제를 예. 잘 설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지금 큰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그 문재인 후보나 아니면 문재인 후보와 함께했던 캠프가 혹은 예. 당 지도부가 예. 보다 통 크게 확 열고 가야 될 거다. 예.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 예. 국민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예.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 캠프나 이재명 시장의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예. 그런 제스처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돕고 예. 화합의 길로 갈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했지 아무런 국내 정치 상황에서 역할이 없었는데도 네. 대선 주자로서 엄청나게 높은 지지를 보이다가 네. 확 회수해 가버렸죠. 예. 그리고 이제 안희정 지사의 경우도 사실은 주목받는 유망주이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안에서 네. 그렇게 훅 갑자기 올라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그 경선에서 지니까 그 지지를 예. 회수해 갔어요. 예. 여기서 회수해 간 주체는 어떻게 보면 민심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민심의 일단이 지금 안철수 이제 후보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예. 이 예. 민심을 예. 끌어당기기 위한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예. 어떤 그 제스처 그다음에 네.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안희정 지사가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요. 예. 혹은 안희정 지사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지도부와 문재인 후보가 이제 보여줘야 될 카드거든요. 예. 저는 그 카드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대범한 통합의 전략, 과감한 민심을 얻기 위한 그 행보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하던 세력, 지지층 그리고 또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쪽도 이걸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죠? 이 마침 선거가 시작되면은 아유 뭐 안 할란다 이렇게 기권할 수도 있다는 좀 가능성이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예.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회수한다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예. 줬다 그냥 다시 뺏어가기 예. 아주 그냥 쉽게 그렇게 하는 분들 그런 지지층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온다. 예. 그래서 갑자기 훅 올라왔기 때문에요. 예. 조정 국면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조정 국면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는 기회의 측면이다. 요 공간과 시점을 예.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다만 이거 거품으로 보면 안 된다. 네. 우리 정치사에 유일하게 콘크리트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지지율을 표현했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박근혜 씨입니다. 예. 이 박근혜 씨에 대한 이 엄청난 지지율을 우리 정치권에서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냥 산산조각 나서 아무데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민심이 그런 겁니다. 예. 민심은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이고 요동치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예. 내 지지는 단단하고 네 지지는 거품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네.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예. 헛된 대세론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민심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오만함, 자만심 이런 거는 그야말로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행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 그렇게 있었다면 혹은 기존의 문재인 후보 캠프에 그런 것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다 예. 버려야 된다. 저는 예. 그 말씀부터 드릴 거고 예. 그래서 전략도 새로 짜고 예. 태도도 다시 하고 예. 후보도 다른 모습으로 예. 국민들 앞에 나서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32일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민심을 얻어서 네. 우리가 다음 정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어쩌면 부족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장점이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진실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하심하는 마음 그거는 뭐 본인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대세론에 휘말리면서 겸손한 모두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을 건데 이왕 겸손하고 이왕 또 진실되게 보이려면 최근에 최명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건 두 가지가 증명이 다 있죠.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국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본인이 해왔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김종인 전 대표도 당을 탈당한 상태에서 예. 이 두 분의 어떤 흐름이 과연 맞아갈 수 있을까? 물론 뭐 나라를 생각하고 더 큰 걸 생각하고 그런다면 어떤 개인적인 갈등이나 이런 국면들은 확 털고 가긴 해야 될 텐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단순히 개인 감정 문제는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정권의 역할이 뭐냐? 예. 개헌과 관련된 그 태도는 뭐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어떤 나라를 제시할 거냐? 그것과 예. 관련해서 어떤
통합적인 정부나 어떤 통합적인 세력들 형성할 건지에 대한 사실은 거시적인 전략과 방향에서의 이견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개인적으로 털고 말고의 문제는 조금 넘어서는 문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건 못 넘을 것 같은 산도 넘어서기도 하고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DJP 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랬던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것은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서로 쌓였던 감정을 묵은 감정을 털고의 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보다 전략적인 전망의 문제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고 이렇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제 선거 전략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이 나올 건데 그 중에 하나 중에서 민주당이 좀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안철수, 김종인, 바른정당 이렇게 연대에 따르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는 전략적인 뭐라 그럴까요? 포지셔닝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1번 전략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통합과 화합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게 1번 전략일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새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지지율 다 합치면 60%가 됐다. 예.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잘 통합하고 예. 단결하는. 그래서 그 행보를 예. 안희정 지사를 만나고 이재명 시장을 만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죠. 예. 근데 말씀하셨던 그 부분 외부에서의 그 상대가 단결하지 못하고 네. 이쪽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 네. 지난 2012년에 그렇죠. 박근혜 후보가 보였던 그 전략과 그 행보를 예. 잘 복기를 해보면 네. 그때 박근혜 후보는 자기가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예.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들마저도 그럼요. 이렇게 끌어서 앉혔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어떤 행보를 해가야 네. 남은 32일 동안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는 보이는 건 맞습니다. 예. 뭐 결과는 다르겠지만 지금 그분들을 다 끌어놨다가 다 팽을 하셨고요. 진실되게 가져가신다 그러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9944번님이 문재인 후보는 왜 학장생이 부족할까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 통합선대위 대변인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